공통적으로 보시면 저근육형이 허리 통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비만형이 허리 통증이 많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 첫 번째, 오래 앉아 있는 거죠.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울리면 끄고 일어서라. 1분이면 되거든요. 이걸 루틴으로 만들어 봐라. 당신의 웃을 것이다. 허리 통증을 이야기할 때 운동을 통해서 허리 통증을 줄인다. 환자에게 오래 앉지 마세요. 머리를 샤워하면서 감으세요. 이렇게 해서 3초 내지 5초 이제 돌아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서서 일하시는 분들,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한 5분 정도 해보세요. 하고 나면 왜 좋아지지? 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허리가 안 좋은데 하루 5분 운동으로 허리 통증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좋아집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허리의 통증이라고 하는 건, 허리의 통증을 이야기하면 몇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허리 디스크, 그죠? 디스크가 나와서 허리 협착증, 그래서 아파요 라고 분명히 맞죠. 하지만 허리라고 하는 건 집으로 따지면 대들보에 해당하는 거고요. 내 몸 전체의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게 허리예요. 허리 중추인데 허리에는 뼈가 있고요, 디스크가 있고요, 그 수많은 인대가 있어요. 전종인대, 후종인대, 그죠? 끝간인대 많죠. 황색인데 그 바깥에 근육군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뼈하고 디스크만 보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 외에 힘줄이나 근육군들을 강화해주고 제대로 정리를 해준다면 허리 통증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수록 운동을 더 해야 하는 걸까요? 한의원을 하다 보면 허리 아픈 환자들이 꽤 많이 옵니다. 마른 사람이 오기도 하고요, 살집이 많으신 분이 오기도 하고요. 공통적으로 보시면 저근육형이 허리 통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비만형이 허리 통증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부를 따질 때 기둥이 약한 사람이 무너지기가 쉬운 거고요. 그건 저근육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비만형이라고 그랬죠. 대들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을 하지 못하는 무게가 계속 짓눌릴 때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 허리 운동을 통해서 허리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요, 그 허리를 지금 당장에 활성화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당장에 아플 때도 허리 통증이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운동을 보시면 아주 간단한 동작이에요. 이거는 서서 하는 운동인데 그 운동만으로도 지금 당장 내가 허리가 많이 아픈데 통증이 줄어요. 그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수많은 분들이, 특히 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서서 많이 일을 해서 허리가 아픈데 그냥 그것만 한 2, 3분 정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좀 통증이 많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허리라고 하는 구조물은 나의 노력에 따라서는 통증이 많이 줄고 오랫동안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죠. 허리 통증 있는 사람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나 습관은 무엇인가요? 허리 아픈 사람 첫 번째, 오래 앉아 있는 거죠. 현대인들의 모든 병, 의자병이죠. 누워있을 때 허리가 받는 하중을 0이라고 이야기하면 서 있을 때 받는 하중을 100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 받는 하중은 150입니다. 그러다가 쪼그리 앉는 거 있죠. 쪼그리 앉는 자세가 되면 한 180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건 어떠한 바른 자세가 되더라도 서 있는 것보단 훨씬 더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죠. 환자분들 허리 아파서 많이 오니까 그러면 여기 타이머, 핸드폰에다 타이머를 탁 누르시고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울리면 끄고 일어서라. 1분이면 되거든요. 1분 동안 물을 마시든 화장실을 가든 누군가가 가서 이야기를 하든 그냥 1분만 해서 이걸 루틴으로 만들어 봐라. 당신의 허리는 웃을 것이다. 이렇게 실제 중에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뭘까요? 굽히는 거죠. 굽히는. 그럼 굽히는 자세에 가장 많은 건 세수, 머리 감기. 제가 환자에게 딱 두 가지 일단 이야기해요. 오래 앉지 마세요. 머리 감지 마세요. 머리를 왜 감지 말아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머리를 감을 때 샤워하면서 감으세요. 실제 중요해요. 허리를 감다가 뜨끔해서 그대로 그 병원 와야 돼요. 제 환자가 된다고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죠. 세 번째, 이거는 바로 일이 나는 거죠. 옆에 있는 동전을 줍고 옆에 있는 책을 줍는 자세예요. 옆에 있는 걸 서서 옆에 있는 걸 이렇게 줍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굴곡이라는 자세와 회전이라는 자세가 함께 복합되어 있는 자세예요. 그 자세는 허리 디스크가 바로 터지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키를 탄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그 자세가 다 회전축이에요. 굽혀서 때리는 축이라고. 스키도 마찬가지죠. 돌려서 가잖아요. 그 축에서 힘이 안 들어가 있으면 디스크가 섬유론에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일 터지는 거죠. 디스크가 터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군이 심하게 올 때가 보통 그 동작에서 봐요. 옆에 동전 줍네. 별거 없는 이렇게 종이 줍다가 온다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할 때 게을러서 이렇게 들 때 일이 난다는 거죠. 택배가 왔는데 이렇게 드는 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서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이 안 난다는 겁니다. 내 허리 디스크에도 도움이 될 거고 허리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운동으로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허리 통증의 종류에 따라 운동법도 달라지나요? 운동으로 허리 통증을 줄인다 라고 할 때
매번 환자분들에게 집 이야기를 하는데 집은 기둥이 있어요. 기둥은 뼈하고 디스크라고 보면 맞습니다. 집으로 따지면 근육은 벽쯤 되는 것 같아요. 기둥이 제일 중요하죠. 기둥이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야 안 무너지니까. 하지만 벽도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같은 디스크가 터져서 누구는 디스크가 이만큼 터졌는데 허리가 약간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디스크가 이만큼 터졌는데 세상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근육이 받쳐주면 신경이 나오는 그 길을 잡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평면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은 입체잖아요. 그러니까 입체 기둥이 있는데 디스크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는데 이게 기둥이 벽이 단단하게 딱 잡아주면 공간이 높은 거예요. 집으로 따지면 천장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침범을 해도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천장이 낮으면 힘이 없으면 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공간에서 점유하는 게 많기 때문에 천장이 낮으면 이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이 눌리고 신경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아까 가서 말을 했듯이 실제로 같은 그 영상에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는데 둘의 차이를 보면 뒤에 MRI 영상에서 다일근이라고 하는 뒤에 심부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군은 한쪽은 이만큼 튼튼해요. 누구는 없어요. 그러면 한쪽은 MRI를 찍어서 디스크인 걸 확인을 한 경우예요.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누구는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대신 우리 허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허리 뒤쪽 있는 근육만 이야기를 하는데 허리 통증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허리 앞쪽 근육이에요. 실제로가 그래요. 우리가 급성염자가 있고 허리가 삐끗했을 때 1번 근육은 제일 첫 번째 근육은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은 요추 2번에서 배 쪽을 관통을 해서 서해부에 딱 붙는 근육인데 배 쪽 근육이라고요. 근데 그 근육을 풀어내지 않으면 허리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또 만성적인 요통에 허리에는 잡아주는 근육이 복행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복대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럼 배 맨 안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걔가 튼튼하게 잡아줘야 허리라고 하는 그 구조물이 이렇게 단단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뒤에 있는 근육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배 쪽에 있는 근육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허리가 굽는 분들 있죠. 허리 굽는 분들을 치료할 때는 배 쪽 근육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축이 되니까 그쪽이 풀려야 허리 전체가 아까 허리는 이런 통이라는 겁니다. 통. 한쪽이 굽혀지면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굽혀진 데를 풀어내면 펴지면 전체 통이 쭉 늘어나는 그러한 그 구조를 가지게 되죠. 허리가 편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운동을 보여드릴 거예요. 강화시키는 운동을. 그러면 그 운동을 왜 하는지, 그럼 운동으로 허리 통증을 왜 주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허리가 아픈 건 허리는 뒤니까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가장 심부 근육군, 뭐 회선근이나 다이얼근, 이 심부 근육군이거든요. 이 근육군들은 만성 통증, 오래된 통증, 협착증 뭐 이런 쪽이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단축이 잘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강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 조금 있다가 그 운동에서 보면 이 다이얼근을 강화하는 특징적인 운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강화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척추 기립근 중에 표층에 있는 흉쇄장근이라든지 이런 근육군들이 있는데 이런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요. 얘네들은 힘을 많이 쓰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약해지면 금방금방 통증을 일으켜요. 요추부 염자나 이런 통증들은 허리가 뼈다라고 할 때 보면 걔네들이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배 쪽에 있는 근육군들을 이렇게 좀 풀어줘야 허리 통증이 줍니다. 왜? 허리는 아까 몸통이라고요. 통이 있는데 뒤에만 강하고 여기가 약하면 이게 힘이 균형이 깨져서 통증을 더 일으킵니다. 앞으로 나오고요. 살이 찐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문제고요. 살이 없는 사람들은 굽어져서 문제예요. 앞에 있는 근육이 늘어져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단축이 돼서 문제일 수도 있다고요. 늘어져서 문제인 분들은 배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단축이 돼 있는 분들은 얘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허리 통증에서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엉덩이 근육군들이에요. 엉덩이 근육군. 특히 중둔근. 우리가 사람이 걸어갈 때 저는 이제 뒤에서 누가 걸어가잖아요. 그럼 저 사람 아프겠다. 허리가. 이 보여요. 어떤 분들이냐? 엉덩이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걷는데. 막 이렇게 흔들려. 그러면 이 엉덩이에 있는 이 근육군이라는 거는 밑에 지지대인데 얘가 흔들리면 위에는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엉덩이 위에 허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안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많이 흔들리면 위에는 더 흔들립니다. 허리가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 흔들리게 만드는 근육군에서 첫 번째가 중둔근이에요. 중둔근이 약화가 되면 한 발로 서는 게 잘 안 됩니다. 틀어지거든요. 틀어지는 형태로 서게 되는데 그 중둔근이 약화가 돼서 얘를 못 잡아주니까 허리 통증을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허리 통증을 줄인다, 없앤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허리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 될 실내 걷기 운동 시작합니다.
실내 걷기 운동은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정적으로 하는 운동, 그 다음에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걷는 운동. 아주 실내에서 좁은 데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효과 진짜 좋아요. 따라하세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다리를 편하게 뻗으시고요. 여기에서 위에 정수리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천장으로 쭉 뽑는다는 생각으로 가지시고 어깨는 내려요. 쭉 내리죠? 내리고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올리세요. 최대한 올려주는 게 좋은데 되는 것만큼 하세요.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이 기본 자세를 가지시는데 배를 홀쭉하게 후 숨을 내쉬면서 둘, 셋 배를 홀쭉하게 해 있는 겁니다. 이 자세에서 가보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한 발을 내딛습니다. 발 뒤꿈치가 닿게. 자, 이 상태에서 3초간 있다가요. 둘, 셋 하고 쭉 밀어요. 뒷발로 쭉 밀어요. 밀어서 5초간 있는데 이때 배가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안 돼요. 여기에 벽이 있는 겁니다. 벽. 벽이 있어서 여기 소외부가 딱 여기가 지탱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5초간 있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앞을 보고요. 여기에 천장은 정수리는 뽑고 어깨는 내리고 5초 했죠. 그럼 다시 뒤로 와서 쭉 해서 발끝을 뒤로 당기고요. 3초 있는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다시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 다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정적으로 하는 운동이에요. 이걸 다시 동적으로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만 나가볼게요. 똑같습니다. 자세는 팔을 뒤로 하고 머리는 위로 뽑고요. 어깨는 내리고 배는 홀쭉 후 숨을 낸 상태에서 한 발 내딛고요. 3초 둘, 셋 하고 쭉 밀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버텨야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들어요. 이렇게 해서 3초 내지 5초. 대신 이때 중둔근이 버텨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반대쪽 골반을 든다는 느낌으로 들어서 버텨. 둘, 셋, 넷, 다섯. 5초가 기본이고요. 10초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다리를 딛고요. 뒤로 당겼죠. 발끝을. 그럼 다시 밀고 다시 들어서 5초.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버텨내야 됩니다. 앞을 보시고. 간단하죠?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제 돌아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실내 걷기 운동인데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서서 일하시는 분들, 백화점에서 일을 하시든 어디에서 일을 하시든 그 다음에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요걸 하고 나면 한 5분 정도 해보세요. 하고 나면 왜 좋아지지? 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중둔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살아나고요. 뒤에 척추 길이근, 복부에 있는 복행근 다 잡는 운동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MRI, CT까지 다 찍고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엉덩이랑 다리가 아픈 분들 많다는데 이런 증상의 문제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실 허리 치료를 열심히 하고 나서 혹은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상 진단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허리 디스크가 아니고 이상근 증후군일 수가 있습니다. MRI나 CT상에 보이는 정보들은 사실은 디스크라든지 혹은 신경은 잘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 보이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근육이죠. 그래서 근육이 신경을 누를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에서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 디스크 증상과 아주 동일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상근 증후군이고 이런 경우는 사실 MRI나 CT상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로 오인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엉덩이 다리 저림이 생겼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상근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나 습관도 있을까요? 사실 이상근 증후군을 겪는 많은 분들이 과하게 운동을 하고 나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등산처럼 다리를 위로 많이 들어 올리는 거, 계단 오르기라든지 혹은 뭐 편측으로 쓰는 골프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이상근 자체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특징적인 운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리를 많이 굴곡하는 운동, 계단을 오른다든지 높은 데를 오른다든지 하는 굴곡하는 운동을 반복하고 나면 사실 이상근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이 있을 때 일상생활에서 이건 꼭 피해야 한다 싶은 행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야 될 동작은 다리 꼭입니다. 이상근은 골반에 들러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이상근도 틀어지면서 수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꼰다든지 혹은 한쪽으로 턱을 괜다든지 앉을 때 기울여 앉는다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할 때 너무 무리하게 한쪽 다리를 높이 올리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동작을 하시게 되면 이상근이 단축이 될 확률이 높죠. 집에서 허리보다 엉덩이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과 예방 운동은 무엇인가요? 네,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자 다리 만들기입니다. 우리 양반 다리 하시면 다리를 이렇게 다른 쪽 허벅지 위로 정강이를 이렇게 올리시면 다리가 사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사자를 해보시면 만약에 왼쪽 다리가 저리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랬을 때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로 이 발목을 올려서 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를 만들어 보시면 만약에 왼쪽 다리 저림이 이상근에 의해서 발생한 다리 저림이라고 하면 왼쪽 엉덩이가 상당히 당기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근인지 혹은 허리 디스크인지를 체크하는 그 감별 진단이기도 한데요. 사자 다리 만들기를 통해서 만약에 왼쪽 엉덩이가 사자 다리를 만들어 봤더니 굉장히 아프고 다리 쪽으로 저림도 심해진다. 그런데 멀쩡한 쪽, 다리 안 저린 쪽을 반대로 사자를 만드는 거예요. 다리 안 저린 쪽을 역으로 해봤더니 이 부분은 멀쩡하다 라고 하면 왼쪽 다리 저림은 이상근에 의해서 저린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자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사자냐면요, 왼쪽 다리가 저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왼쪽 저린 다리를요, 요렇게 발목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리는 겁니다. 이러면 여기가 사자 모양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 무릎을요 살짝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리 저림이 다시 발현이 되고 엉덩이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사실은 이 왼쪽 다리의 다리 저림이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프다는 기준이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 뭐가 기준이냐면요, 안 저린 다리 있잖아요. 안 저린 다리를 동일하게 사자를 만들어서 눌러봤을 때 이쪽 엉덩이는 이 저린 다리만큼 안 아파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이 똑같이 아프다면, 안 아픈 다리도 아픈 다리도 똑같이 사자에서 아프다면 그것은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멀쩡한 다리는 이렇게 했더니 엉덩이가 별로 안 아픈데 이 다리가 저린 쪽은 이렇게 했더니 엉덩이가 많이 아프다.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단법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운동 자체가 이상근을 치료하는 치료 스트레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에 통증이 생기신다면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다리를요 꽉 누르면서 허리를요, 허리가 아니고 사실은 고관절이거든요. 고관절을 앞쪽으로 쭉 당겨 주시는 거예요. 허리는 둥글게 마는 게 아니고요, 허리를 이렇게 젖힌 상태에서 쭉 당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쭉 누르면서 이 힙힌지 고관절을 굽히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까지가 한 세트고요. 이렇게 10세트 정도를 해주시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 허리를 둥글게 굽히는 게 아니고요, 허리를 편 상태로 엉덩이를 내밀듯이 힙힌지를 접는 거예요. 고관절을 이렇게 접어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이런 통증을 방치하면 어떤 질병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네, 이상근 증후군의 초기 시작은 사실은 약간의 다리 저림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좀 뭔가 당기고 불편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시간이 지났더니 엉덩이까지 아파.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났더니 발목에 힘이 없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더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 이런 식으로 점차 증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통증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거동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치하게 되면 모든 질병이 커지지만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병들은 방치하게 되면 후유증이 큽니다. 꼭 수술이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네, 이상근 증후군의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바로 증상이 허리 디스크와 너무 동일하다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허리 디스크로만 진단을 받으시고 디스크 치료만 받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뭐 이상근 자체를 수술을 해서 절제를 해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는데,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는 이 신경 잘 안 누르고 원래 잘 지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신경을 누른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완전히 이 근육을 제거해야 된다든지 하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근육과 신경이 잘 있었고 얘들이 제갈길 가면서 잘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눌렸을 때 근육의 긴장도만 떨어뜨려 주면 원래 상태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신경은 신경대로 증상 없이 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신경 절제술, 이상근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심각한 수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거를 이상근 증후군으로 진단을 못 받고 허리 디스크로 오인해서 자꾸 허리 쪽만 치료해서 증상을 좀 심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이상근 증후군 같은 경우는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간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있을까요? 자, 허리에서 가장 많이 고장이 나는 근육이 바로 장늑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왜 양말 신으려고 그러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양말도 못 신는 경우들 많으시죠? 허리 근육 고장의 대다수가 이 장늑근이라고 하는 기립근에서 고장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충분하게 마사지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으실 거냐면요, 이 엄지손가락으로요, 골반 단단한 뼈가 있잖아요. 뼈를 타고 쭉 밀고 가다 보면요, 손이 걸려서 더 이상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통통한 근육이 척추뼈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다 이렇게 통통한 근육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장늑근과 췌장근인데, 이 부위를 이렇게 가서 엄지손가락 끝이, 혹은 이 손가락 보면 이렇게 온폭 패여 있잖아요. 얘가 딱 걸리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에 그냥 딱 걸리는 부위. 그러면 엄지손가락 끝에 이 닿는 근육이 바로 췌장근인 장늑근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요, 꼭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요, 허리를 조금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근육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허리 근육이 긴장도가 완화가 되면서 숙일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즉각적으로 좀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허리가 뻐근하고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만 해주셔도 굉장히 시원하고 좀 편한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3분 정도만 해주시면 평상시에 허리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오래 고생하다가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신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조언은 무엇인가요? 이상근 증후군은 허리 디스크와 가장 많이 오인이 되는 질병입니다. 그냥 증상만으로는 사실 구분이 어렵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치료를 열심히 받았거나 혹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남아있는 분들은 내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혹은 뭐 그냥 디스크라고 하는 질병이 원래 이렇게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도 아픈 건가? 하고 포기하시고 계시다면 사실은 이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치료하는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상근 증후군을 처음 알아차리고 오시는 분들은 드물고요. 허리 치료나 척추 협착 혹은 디스크로 치료를 오래 받으시다가 호전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질병이 그런가 보다, 나이 탓인가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진단이 MRI나 CT상에도 별다른 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혹은 디스크라고 확정하지 마시고 이 이상근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질병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저는 20년차 한의사고요. 아주 고질적인 척추질환이나 만성질환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환자분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아파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거 집에 가서는 무슨 운동 해야 됩니까? 혹은 제가 이게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혹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 듣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사실 시작한 것이 유튜브 채널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또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조목조목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아플 때마다 꺼내보는 통증 백과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내용들이 부위별 모든 통증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들, 어떻게 해야 이 부위 통증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부위 통증들 치료 이후에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혹은 비 올 때 유독 더 아픈 건 왜 그런 거예요? 혹은 이 질병 꼭 수술해야 됩니까? 이런 기준점들, 사실 통증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제 진료실에서 들었던 모든 질문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 부위별 통증들에 대한 스트레칭을 그냥 글로만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 다 그림을 삽입해서 다 해부학적 그림이라든지 혹은 스트레칭하는 방법들을 그림으로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QR코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부위들을 스트레칭하는 부분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실용적으로 아플 때마다 꺼내서 보실 수 있게끔 한 실용 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을 시작했을 때처럼 이 책을 낼 때도 이런 책들이 통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제 자신을 정의를 할 때 통증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왜냐면 심각하게 통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되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우울감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시죠. 사실 이 일상이 평범하지만 소중하다는 것은 내가 아파봐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되찾아주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치료하고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 이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아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 통증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기준점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통증백과를 통해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